여러분의 든든한 짝꿍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1월 학력평가 4부 해설 강의 함께할 저는 김수연입니다. 자,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그쵸? 오늘 열심히 시험 보고 또 해설 강의까지 들으러 오셨습니다. 자, 이 4부는 여러분이 정말 그 폭풍 같은 구간이지요. 시험장에서 참 많이 좌절감도 느끼고 힘들어했을 그 어렵지만 또 고마운 문제들 우리한테 또 연습도 하게 해주고 더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결심도 하게끔 해줬으니까 그 문제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문항번호는 32번부터 37번까지 함께 할 거고요. 자, 빈칸 들어갑니다. 우리 3부에서는 31번의 짧은 빈칸까지 듣고 오셨을 거예요. 지금 4부에서는 32부터 34까지 긴 빈칸 추론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 빈칸 추론 유형도 사실은 주제 찾기 유형이다. 이 주제 찾기의 어려운 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거지요. 자, 빈칸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그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그리고 그 빈칸의 앞뒤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주제를 찾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자, 주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찾으러 가볼게요. 자, 32번 들어갑니다. The connectedness of the global economic market. 자, 지금 전 세계 경제 시장이에요. 근데 경제 시장이 뭐 하다고요? connectedness니까 연결되어 있다고요. 다시 전 세계 경제 시장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makes it vulnerable. 그 시장을 갖다가 vulnerable, 취약한 이 단어 알았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라고요? 취약한. 자, 이거 긴가민가 했다, 잘 몰랐다 하는 친구들은 자, 오늘도 역시 3번 적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취약한 중요한 단어예요. 취약하게 만든답니다. 어디에? potential infection, 잠재적인 감염이죠. 자, 첫 문장 읽었습니다. 중요한 핵심 소재를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해석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전 세계 경제 시장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잠재적인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고요. 경제시장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왜 감염에 취약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다음 문장 갈게요. A financial failure, 금융적인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can make its way. make its way라고 하는 것은 쭉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가 나아가는 거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저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실패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from to 나오고요. 또 to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쭉쭉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는 거지요. 자, 누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요. 빌린 사람이니까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리고 은행, 그리고 보증인한테까지 쭉쭉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까? Spreading like a flu. flu는 독감이죠. 독감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답니다. 우리 지금 뭐예요? 앞서 봤던 첫 문장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풀어써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경제시장에서 금융적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쭉쭉 뻗어나가서 마치 독감처럼 퍼져나갈 겁니다. 라는 내용 추가적으로 본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경제시장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쭉쭉 독감처럼 퍼져나가서 결국 감염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지금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내용 파악했습니다. 근데 뒤에 뭐 나오죠? However, 그러나 라고 내용 반전 나옵니다. 어떻게 반전이 되지? 뒷부분이 더 중요하겠네요. There are unexpected characteristics. unexpected, 예상치 못한 특징이 있답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이니까요. 시장에서의 그러한 감염에 관한 예상치 못한 특징이 있답니다. 오케이, 그럼 시장에서 그러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예상치 못한 특징이 있을까? 이 특징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infection,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뭐 없이도 일어날 수 있어요. any contact, 접촉 없이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건데 이 접촉이 없어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럼 뭐죠? 지금 접촉하지 않아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대답 찾으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갑니다. A bank, 한 은행은요. might become insolvent. insolvent, 지급불능에 파산한 단어 주어졌습니다. 지급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하지 않고서도요. Any of its investments fail. 그 어떤 투자도 실패하지 않았어. 즉 실패한 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파산할 수 있어요. 지급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투자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 실패를 하지 않고서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접촉하지 않고요. 실패한 적도 없는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또다시 이 감염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게 과제 같습니다. 자, 그래놓고 빈칸 틀려 있습니다. 빈칸입니다. To financial market. 이 재정적인 시장, 금융시장에는 빈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금융시장에는 빈칸이래요. Just as, 마치 뭐처럼요. Cascading, 연속된 실패처럼요. Due to bad investment, 나쁜 투자들로 인한 연속되는 실패처럼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빈칸입니다. 즉, 이 진짜 원인이 실패의 감염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진짜 원인이 뭐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이 감염이라고 하는 것에 진짜 원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진짜 원인 찾으러 갈게요. 자, 갔더니요. If we all woke up tomorrow. 우리는 모두 내일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믿습니다. 뭐라고 믿지요? X라고 하는 은행이 would be insolvent. 지급 불능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it would become insolvent. 뭐야? 진짜? 지급 불능이 된대요. 자, 지금 구체적인 예시 들어주고 있습니다. X라고 하는 은행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빈칸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지금 뭐 한다고요? 우리가 믿어요. X라고 하는 은행이 지급 불능이 될 거야 라고 믿었더니 글쎄 진짜로 지급 불능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한 가지 힌트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했다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더니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한 가지 단서는 얻은 것 같아요. 이어서 갑니다. 자, in fact, 사실요, it would be enough. 이거 충분할 거랍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게 충분할 거죠? fear,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거랍니다. 자, 뭐를 무서워하는데요? Others believe that bankers was going to fail.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X은행이 곧 망할 거래, X은행이 실패할 거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거랍니다. 자, 아니면요. 단지 뭐 하는 것으로 또 충분할 거예요? fear. 마찬가지 무서워하는데요. our collective fear. 우리의 집단적인 두려움을 무서워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거랍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말하길 X은행이 곧 망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믿음을 갖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fear.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나 X은행에 돈 많이 넣어놨는데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고요. 그 두려움이 퍼져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집단적인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즉, 그 두려움이 만연하다 보니까 만연한 두려움을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방금 읽은 문장에서 fear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뭐 한 거지? 중요하니까 반복 강조한 거지요. 오케이, 정답의 근거 잡고 갑니다.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퍼져나가서 집단적인 두려움이 되고 집단적인 두려움을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파산했네?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우리는요, 심지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X라고 하는 은행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건전한 투자로 잘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다면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pull out은 돈을 꺼내는 거, 인출하는 거니까 그들의 돈을 꺼낼 거야 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린 또 뭐를 두려워할 겁니까?
being the last to pull our money out. 내가 돈을 인출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아, 사람들이 지금 X은행 망할 거라고 돈을 다 빼가는데 그랬다가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하고 또 fear, 두려워 할 거라고요. 지금 같은 내용 반복되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어서 갑니다. Financial distress, 이 재정적인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be self-fulfilling. 얘들아, self-fulfilling이라고 하면 자기 실현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들아, 자기 실현적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예언한 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즉, 경제학에서 이 자기 실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경제에서 자기 실현적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사람들이 다 그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곧 망할 것 같대. 뭔가 조짐이 안 좋대 라고 하는 공포가 만연해지면서 실제로 경제 위기를 가져오는 그 상황을 갖다가 자기 실현적 위기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 개념을 끌어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재정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실현적일 수 있어요. 즉 예언한 대로 실현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요. 특히 곤란한 측면입니다. 이 금융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찾은 요 내용, 빨간색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답 찾으러 갈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이 원인이 돼서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가져온 겁니까? 자, 1번 갈게요. Fear, 두려움과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damaging,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맞죠. 지금 뭐예요? Fear, 두려움이고요. 불확실성, 망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damaging, 실제로 감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답 1번으로 바로 골라줍니다. 자, 2번, 감당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부채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 대출, 부채 이런 내용 아니었고요. 자, 3번, 법적 제한에 대한 무지가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적 제한에 대해 모르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자,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지식 얘기도 아니겠습니다. 자, 5번 조금 매력적이었죠. 그렇죠? 은행들 간의 강한 연관성이 can create a scare,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은행들 간의 연결성,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 두려움을 만들어낸 것은요. 은행들 간의 연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부정적인 믿음, 그게 퍼져나가서 집단적인 두려움이 되는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였잖아요. 얘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골랐어야 하는 거예요. 네, 잘해줬습니다. 빈칸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고요. 우리 이어서 33번 가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negative numbers. 얘는 또 뭐지? 부정적인 숫자. 일단 시험장에서는 부정적인 숫자라고 해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정적인 숫자는요. 훨씬 더 abstract, 추상적이랍니다. 자, 뭐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지요? positive numbers, 긍정적인 숫자보다. 일단 첫 문장을 읽었는데 이게 뭔가 중요한 내용 같기는 한데 부정적인 숫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조금 더 읽었어야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읽어봅니다. You can't sit negative 4 cookies and you certainly can't eat them. 자, 지금 예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부정적인 4개의 쿠키를 갖다가 볼 수도 없고요. 확실히 먹을 수도 없을 거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만약에 포인트를 잘못 잡은 친구들은 숫자 4 나왔다. 숫자 4 같은 거를 네거티브 넘버라고 하나 봐 라고 잘못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지요. 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부정적인 4개의 쿠키를 갖다가요.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건 얘가 존재를 안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4개의 쿠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개의 쿠키인 거네.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negative numbers 무슨 뜻이겠습니까? 추론컨대 이것은 음수란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0보다 아래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지요. 오케이. 자, 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보다 더 추상적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나 너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In all aspects of daily life,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요.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야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음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시 나옵니다. 우리 from A to B라고 하면은 무언가의 범위를 나타내거나 무언가의 예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예시니까 from A to B 나오면 고마워 하고 이해를 돕는 용도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과 음수가 관련되어 있는 예시겠죠. 자, 먼저 that, 빚, 부채 아니겠습니까? 자,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이너스 돈인 거잖아. 마이너스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을 빚진 거잖아요. 자, 이 빚이라든지 아니면 contending with 이라고 하면 뭐뭐와 씨름하다. 특히 곤란한 문제나 상황과 씨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씨름하는 겁니다. 뭐랑 씨름해요? 몹시 차가운 기온이랍니다. 우리 흔히 영하 5도 영하 10도라고 하는 거 있죠. 몹시 차가운 기온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우리 주차장도요 지하 1층, 지하 2층, 영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음수랑 우리의 일상생활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만 하겠다고요. 자, 여전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요 haven't quite made peace with negative numbers. 자, 지금 peace를 만들지 못했다, 평화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음수라고 하는 거랑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자, 뭐에 관한 글이라고요? 지금 일단 음수에 관한 글. 근데 우리 이 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얘랑 잘 지내지는 않아요.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어서 갑니다. 자, 그리고 빈칸 문장 등장했어요. 자, 무엇이 파악해야 될 내용인지 같이 체크할게요. 자, 사람들은요 have invented,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종류의 우스꽝스럽고 사소한 정신적인 strategies,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자, 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개념이에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전략을 만든 거겠습니다. 그럼 무슨 전략인지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를 봤더니요. Mutual Fund Statement라고 해서 딱 봐도 예시가 엄청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빈칸 문제는요. 예시를 통해서 빈칸을 추론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뒤에 예시가 쭉쭉 나열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이 예시를 정말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분석하는 거? 아니죠, 그쵸? 이 나열된 예시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 거. 공통점을 찾는 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자,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었는지 공통점을 찾으면 빈칸에 답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나열되는 이 예시 부분이 정답의 근거가 될 거고요. 공통점 찾으러 갑니다. 자,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것은 투자 관련 개념이니까 이 투자 관련 진술에 있어서 손실이라고 하는 거, 음수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가 되는데 그냥 빨간색으로 인쇄가 되거나 아니면 갇혀 있습니다. 괄호 안에 갇혀 있어요. With no negative sign to be found. negative sign이라고 하는 건 음수 기호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를 가리키죠. 자, 이 마이너스 기호는 발견되지 않고요. 그냥 그 손실액,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을 갖다가 그냥 빨간색으로만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괄호 안에 넣는다든지 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 갈게요. 역사책은요,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뭐라고? 줄리어스 시저가 태어났는데 마이너스 100년이 아니라 기원전 100년에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예시에서 일단 공통점 발견했습니까? 뭐라고요? 마이너스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공통점 발견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기호를 쓰지 않고 지금 다른 전략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우리의 추측이 맞는지 더 많은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어요. 네, 이어서 갑니다. The underground levels in a parking garage. 지금 주차장에서의 지하층입니다. 이 지하층은요,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designations, 명칭이죠.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죠? 지하 1층, 지하 2층. 마찬가지 음수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기호를 쓰지 않는 겁니다. 저 어때요? 공통점 완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시를 통해 찾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 마이너스.
음수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전략을 채택을 했군요. 괜찮아요. 예시를 통해서 답 일단 잡아줬습니다. 자, 뒷부분도 예시입니다. 자, 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One of the few exceptions. 몇 안 되는 예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folks는요. 그냥 people,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은 정말로 말합니다. 특히 뉴욕의 이타카라는 곳에서는요. 특히 뭐라고 말하냐면 minus 5 degrees outside. 밖에 마이너스 5도야 라고 이야기를 한대. 근데 심지어 그때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뭐를 더 선호하는가 하냐면은 say 5 below zero. 영하 5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보다 영하 5도라고 말하는 걸 더 선호를 한다고요. 여전히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There's something about the negative sign. 그 음수 기호에 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뭔데요? Just looks so unpleasant. 좀 불쾌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이너스 기호의 사용을 피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어때요? 괜찮죠? 예시를 통해서 빈칸 추론하는 거 우리 9월 학평 때도 연습하고 이번 학평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있는 전략인데 생각보다 접근할 만합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선택지 찾아서 답 찾으러 갈게요. 마이너스 기호의 사용을 피한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1번 사이드 스텝. 혹시 처음 봤습니까? 네, 추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사이드는 옆으로 스텝이라고 하면 발을 내딛는 거니까 옆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피해가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side step, 피하는 겁니다. dreaded negative sign, dreaded. 요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한다고요? 음수 기호를 피한다고요. 음수 기호를 피하는 거? 마이너스 기호 사용을 안 하는 거? 답 1번이에요. 1번이고요. dreaded라고 하면 두려운, 무서운 이란 뜻인데요. 사실 몰라도 답 찾는 데는 무리가 없었죠. 하지만 나왔으니까 알아야죠. dreaded, 두려운 이란 뜻입니다. 답 1번이었어요. 자, 2번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한다고요? 주식시장 이거 중심 내용 아니었습니다. 자, 3번 compensate for, 보상하는 거죠. 복잡한 계산 과정을 보상합니까? 계산 과정에 관한 얘기 아니었고요. 자, 4번 unify, 통합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동합을 하는데요. 자, 이 numbers below zero라고 하는 것은 0보다 낮은 숫자니까 0보다 적은 숫자니까 음수잖아요. 자, 이것을 표현하는 체계를 통합한다고요? 자, 4번 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있나요? 자, 지금 어때요? 0보다 낮은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하 5도, B1, 아니면 기원전 100년처럼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죠. 이 기호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통합했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통합한 거 아니고요. 자, 5번은 어떻습니까? 사실에 직면한답니다. subtraction. 뺄셈이죠. 뺄셈이라고 하는 것이 음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합니까? 뺄셈이 음수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답은 1번으로 골라줬고요. 자, 이번 빈칸 문제의 답이 1번이 좀 많았는데 1번이 답이면 여러분이 고르기를 참 망설여 합니다. 하지만 1번도 답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즉 1번을 피해서 답으로 고르지 마세요. 알겠지요? 오케이. 이제 대망의 34번 갑니다. 자, 이 34번, 34번 3점짜리 빈칸 문제고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어려웠을까?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빈칸 문장을 딱 보고 뭐야? 뭐 넣으라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빈칸 문장이 딱 이거 넣으라는 거구나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요, 빈칸 문장의 앞에도 근거가 있고요. 뒤에는 예시로 또 근거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근거가 많은 지문이거든요. 자, 어디에 근거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Observational studies, 관찰 연구죠.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는요. properly, 적절하게, 제대로 controlled, 통제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요?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는요, 통제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는 통제될 수 없어? 아직까지 괜찮아요. 자, 인간들을 삽니다. 다양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인간들은 다양한 생활 방식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나?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thus, 따라서
인간들은요, 불충분하게 homogeneous, 동질적입니다. 즉, 충분히 동질적이지가 않습니다. 뭐 하기에 to be suitable experimental subject, 그 적절한, 적합한 실험 대상자가 되기에는 충분히 동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즉,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에는요, 인간들이 너무 동질적이지가 않아요. 다 너무 다르게 살아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같은 얘기의 반복 보이지요? 오케이. 같은 얘기 엄청 많이 반복됐으니까요. 우리 지금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 이 인간을 관찰, 연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제하기도 힘들고요. 동질적이지도 않거든요. 너무 다양한 생활 방식으로 다양하게 살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 살펴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 놓고요. These confounding factors. 자, 지금 confounding, 이틀릭트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의 뜻을 아는 친구가 몇이나 됐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는 것처럼 보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실전에서 접근했을 것처럼. 자, 이러한 요인들은요. undermine, 요 단어는 알았어야죠. 그다음 mine이 캐다. 채굴하다. 언더는 그 밑을 캐는 거니까 기반을 약화시키고 손상시키는 거예요. 손상시킵니다. 다시 이러한 요인들은 손상시킵니다. 우리의 능력을요. 뭐 하는 능력이죠? 도출하고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타당한 인과적인 결론을요. 자, 사운드가 타당한이란 형용사로 쓰였고요. 우리 causal이라고 하면 인과의, 원인과 결과의 라는 뜻이지요. 아,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능력을 갖다가 손상시킨답니다. 결론을 어디에서 끌어내는데요? 인간 역학 조사에서 끌어낸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 인간과 관련된 조사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킨다고요. 얘들아, 맞죠? 인간 연구는 통제할 수도 없고 인간들이 동질적이지도 않으니까 어떻다고? 결론을 끌어내기가 참 힘들어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뻗어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요. These confounding factors, 이 요인들은 어떤 요인들? 지금 결론을 끌어내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뭐죠? 이거죠. 인간 연구는 통제할 수 없고 인간들이 동질적이지도 않다. 즉, 이것을 갖다가 confounding factors, CF라고 할게요. confounding factors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요인은 앞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요인일 거야. 이 정도 추측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으면 넘어가서 자, 갑니다. confounding factors, 또 나왔어요. 이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variables, 변수입니다. 변수.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변수인데요. 자, 글쎄 그 변수가 뭐 합니까?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it, for,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형식상의 주어, 내용상의 주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말 안 해도 이제 알지요. 그쵸? 자, 누가 뭐 하는 걸 어렵게 만듭니까? 이 역학가들이 to 부정사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얘들아, 잠깐. 우리 confounding factors라고 하는 거 앞에서 봤습니다. 그쵸? 우리 앞에서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추측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변수인데 역학가들이 to 부정사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대요. 지금 뭐 하는 거 어렵게 만들죠? 결론 끌어내는 거, 인과적인 결론 끌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럼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문장 있죠? 이 confounding factors에 대해 설명하는 이 문장이 근거가 되어서 빈칸에 대한 단서를 하나 얻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뭐 하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통해서 지금 빈칸의 단서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한 연구자가 주장했습니다. 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면서 또한 담배도 피기 때문에요. 연구자들이요,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습니다. determine, 결정짓는 데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뭐를요? 연결이죠. 뭐랑 뭐 사이의 연결을 결정짓는 데 어려움. 알코올 섭취와 암 간의 연결성. 그것을 결정지어야 하는데 뭐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알코올 섭취와 암과의 관계를 살피려면 이 알코올 섭취라고 하는 변수만 봐야 될 텐데 지금 무슨 변수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smoke,
담배 피는 거, 얘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관계를 결정짓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예시가요, 한 개 더 나와요. 그쵸? 오케이. 자, 지금 뒤에 나온 단어를 봤더니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즉 비슷한 예시가 또 추가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한 유명한 연구의 연구자들은요, 밝혀냈습니다. 중요한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뭐랑 뭐 사이의 상관관계? 지금 커피 마시는 거랑요, coronary heart disease라고 하면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이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그냥 심장 질환 이렇게 가세요. 자, 이 커피 마시기랑요, 심장 질환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관계의 대부분은 disappeared,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했더니 일단 그 연구자들이요, 수정을 한 겁니다. 어떤 사실을 수정을 했더니 많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또 뭐도 하더라? smoke, 담배도 피더라. 그러니까 그 심장 질환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커피 마시기라고 하는 원인만 보고 싶은데 또 어떤 변수가 개입을 한 거예요? smoke, 담배 피는 거. 우리 앞선 예시에서와 똑같이 이 smoke라고 하는 변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를 떼어내야 되는데, 얘를 떼어내고 봐야 되는데, 글쎄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살아왔으니까 얘를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지금 이 smoke라고 하는 게 무엇의 예시겠습니까? confounding factors, 얘의 예시로 지금 smoke, 담배 피는 게 나온 거라고요. 자, 이 스모크라고 하는 이 변수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결론을 끌어내기가 힘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요. 그쵸? 오케이. 예시를 통해서 단서 보충했습니다. 자, 만약에요, 이 confounding factors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요, 종종 가능합니다. 뭐 하는 거? 그거를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나 그 confounding factors가 알려지지 않으면요, 그것들은 undermine, 손상시킬 겁니다. 신뢰도죠. 그 인과적인 결론의 신뢰도, 우리가 도출해낸 그 역학적인 조사에서 도출해낸 그 연구의 신뢰도를 갖다가 손상시킬 겁니다. 자, 또다시 무슨 내용의 반복? 이 confounding factors라고 하는 게 결론을 못 이끌어내게 할 거야. 결론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거야.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이 confounding factors, 이 smoke라고 하는 요소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얘를 떼어내야 되는데, 얘를 떼어내야 하는데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커피 마시는 사람이 계속 담배 피면서 살아왔고요. 술 마시는 사람도 계속 담배 피면서 살아와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잘 파악했고요. 자, 이제 답 찾으러 갑니다. 자, 지금 뭐 하기가 어렵게 된다고요? 우리 빈칸 답 찾을 때 이거 잘 봤어야 돼요. 지금 빈칸 문장에서요, difficult for to 부정사니까요, to 부정사 하기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빈칸 자리에 들어갈 내용은 이 빈칸 하기를 어렵게 한다. 요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답을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봤더니요, distort, 왜곡하는 거랍니다. 그 의학 연구 결과의 해석을 왜곡할 수 없게 해요. 그 왜곡을 어렵게 합니까? 지금 해석을 왜곡해야 되는데 그 왜곡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왜곡해야 되는데 왜곡이 힘들어지는 상황 아닙니다. 그쵸? 자, 2번 봤더니요, isolate, 분리하는 거죠. 그 효과입니다. The specific variable being studied, 그 연구되고 있는 특정 변수의 영향을 갖다가 분리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까? 어때요? 연구하고 있는 이 특정 변수, confounding factors, smoke라고 하는 변수를 갖다가 분리하는 거 어렵게 만드는 거, 떼어낼 수 없게 하는 거, 이겁니다. 오케이. 분리하기를 어렵게 하는 거, 답 2번으로 골라줬어야 되는 거고요. 자, 3번 갈까요? conceal, 감추는 거죠. 목적입니다. 그 실험 대상자들로부터요, 연구의 목적을 숨기는 걸 어렵게 합니까? 목적을 숨겨야 돼요? 이런 내용 아니죠.
자, 4번 conduct, 수행하는 겁니다. 어떤 관찰 연구를 갖다가요, 윤리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거 어렵게 합니까? 윤리적 방법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쵸? 자, 5번은요. refrain from 무엇을 삼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실험에 개입하는 걸 삼가야 하는데 개입 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실험에 개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변수를 어찌할 수가 없다고요. 이 변수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변수의 통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실험에 개입하고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5번 매력적일 수 있었으나 실험에 개입과 관련된 내용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라주는 거였고요. 자,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큰 confounding factors가 뭐냐면 우리 confound라고 하는 동사가요. 혼란스럽게 하다,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당혹스럽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confounding factor는 당혹스럽게 하는,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변수, 교란 변수라고 불러요. 제 교란 변수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전문적 용어인데 그런 겁니다. 연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 그리고 연구되고 있는 것의 결과에 교란을 주는, 영향을 주는 변수. 우리 아까 얘기했던 smoke, 담배 피는 것과 같이 연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갖다가 교란 변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쵸? 그거를 모른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도 충분히 답 찾는 데 무리가 없었어요. 자, 이제 빈칸 유형 다 마치고요. 우리 35번 무관한 문장으로 왔습니다. 무관한 문장은요. 일단 이 1번 동그라미가 등장하기 전까지 앞부분에서 단서를 잡아서, 즉 핵심 소재를 잡아서 끌고 가야 되는 유형인데요. 요즘은 어떤 식으로 어렵게 내고 있지요? 그 핵심 소재를 갖다가 다 등장시켜요. 1, 2, 3, 4, 5번에 다 등장을 시키고요. 같은 소재이지만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함정을 상당히 잘 파놓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빠질 만한 그 오답을 정말 잘 만들어 놓은 문제. 이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of all the human emotions, 인간의 모든 감정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더 까다롭거나 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뭐보다? envy, 질투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감정들 중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오케이, 질투에 관한 글이구나. It is very difficult. to 부정사 하는 거 매우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discern, 알아차리는 거죠. 자, discern, 중요한 동사입니다. 알아차리다. 자, 실제로 알아차리는 거 어려울 겁니다.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을요. 질투는 어떤 질투죠? That motivates people's action. 사람들의 행동을 자극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실제로 알아차리는 것도 매우 어려울 거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 앞부분이에요. 그다음 뭐에 관한 글? envy, 질투에 관한 글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감정이고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감정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1번 앞부분의 내용. 그럼 이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The reason for this elusiveness. elusiveness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움. 우리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라고 했으니까 this elusiveness라고 받아준 건 괜찮죠? 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거의 절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질투라는 감정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쵸? 우리 뭐 한다고요? 자, 왜 알아차리기 힘들다고요? 우리가 직접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갖다가 표현하지를 않아요. 표현하지 않으니까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1번 문장 괜찮습니다. 저희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entail, 수반하는 건데 수반하는 거는 같이 따라오는 거죠. 자,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the admission to ourselves, 스스로에 대한 admission, 인정입니다. 자, 스스로 뭐를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인정의 내용을 갖다가 동격의 대수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inferior to, 열등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요. in something we value,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에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해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내 친구보다 열등해. 이거 인정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직접 표현하기를 싫어하고 직접 표현하기를 꺼리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다고요? 왜 직접 표현을 안 한다고요? 우리가 열등함을 인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직접 표현을 안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2번 문장까지 완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장은요. not only가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 일어난 거 보이지요. 그리고 not only 나왔으니까 뒤에 뭐도 나와요? but도 나왔습니다. 그쵸? A뿐만 아니라 B도 란 뜻 되겠습니다. 자,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인정하는 거요. 이 열등함을 인정하는 거 고통스럽답니다. 자, 어때요? 이 열등함 우리 앞선 2번 문장에서 나왔던 내용, 그쵸? 자, 이 열등함을 인정하는 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요. It is even worse. 훨씬 더 나쁩니다. 누가 뭐 하는 거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질투라는 감정,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다가 느끼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눈치채는 거, 알아보는 거, 이거 훨씬 더 별로야. 훨씬 더 나빠.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 거구나. 3번 문장까지 진짜 괜찮습니다. 그치요? 자, 다시. 열등함을 인정하기도 싫고요. 이것을 타인이 알아보는 것도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직접 표현을 안 하게 되는 것이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괜찮고요. 사실 4번 문장이랑 5번 문장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무엇을 빼야 더 자연스러운가? 무슨 문장을 빼야 앞이랑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즉, 이 3번 문장의 내용이랑 더 잘 이어지는 문장이 4번인가 5번인가 그 연관성 속에서 판단을 해줬어야 돼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질투는요, 유발할 수 있습니다. illness, 질병이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 질투를 가진 사람들이요, can cast the evil eye on someone they envy. 그들이 질투하는 사람한테 evil eye니까 증오에 가득 찬 눈초리. 그 증오에 가득 찬 눈초리를 보낼 수 있거든요. even unwittingly.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자기도 모르게 그 증오에 가득 찬 눈초리를 상대방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아니면은 그 질투심이 강한 그 사람이요, can become ill.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자, 4번 문장은 무슨 얘기한다고요?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실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100% 벗어났다. 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질투 얘기하고 있고요. 질투라는 감정은 뭔가 좀 나쁘고 애매한 감정인데 그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괜찮게 보입니다. 그럼 5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5번 문장이요. 5번 문장의 시작을 봤더니요. and so라고 해서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앞의 내용이랑 완전 잘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almost as soon as, 거의 뭐 하자마자,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그 최초의 질투심을 경험하자마자, 자, 우리는요, be motivated to 부정사. 뭐 하고자 합니까? 뭐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받습니까? disguise. 이 단어 알았어야 되지요. 뭐 하는 거예요? 숨기는 겁니다. 감추는 거죠. 그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한테요. 얘들아, 지금 뭐 하고자 한다고요? 숨기려고 한다고요. 자, 숨기는 내용 어디 나왔습니까? 우리 4번 문장 빼버리고요. 그 앞에서 계속 숨기는 거 관련된 얘기하고 있었죠. 자, 열등감에 대한 인정과 타인의 시선 때문에 우린 직접 표현을 하지 않고요. 숨깁니다. 즉 4번 문장을 빼야지만 이 5번 문장의 and so가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오케이. 더 적절한 것을 골랐더니 5번으로 이어져야 적절하겠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골랐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숨기려고 한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러는 거죠. It is not envy with fear. 우리가 느끼는 건 질투가 아니야. 그럼 뭐야? unfairness at the distribution of goods or tension. 그 재산의 분배나 관심의 불공평함이야. 그리고 resentment at this unfairness. 그 불공평함에 대한 분개고요. even anger. 심지어 분노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내 친구랑 나랑 맨날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 친구는 맨날 피곤하다고 집에 일찍 가요. 근데 다음날 수학 시험을 봤는데 나는 60점, 내 친구는 90점을 맞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느끼는 건 질투가 아니야. 질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불공평함이야. 왜 쟤네 나보다 공부 덜 했는데 더 잘 봤어? 질투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 이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야. 이렇게 스스로한테 이 질투라는 감정을 disguise, 숨기는 거라고요. 오케이, 5번으로 지문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6번, 37번 아이 순서 남았어요. 순서 어떻게 지금 끄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순서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36번은 2점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순서는 얘들아, 일단 5개의 선택지 중에요. 답이 될 수 있는 순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되어야만 하는 근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감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서 답 찾는 연습. 그 연습이 정말 중요한 유형이 또 이 순서거든요. 자,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주어진 글 잘 분석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힐 권리는 어떤 권리입니까? Distinct from. 구별되지만 related to 관련도 있답니다. 뭐랑요? right to privacy, 사생활 권리랑요. 자, 지금 권리의 종류가 2개 나왔습니다. 이 잊힐 권리는요, 사생활 권리랑 구별되지만 관련된 권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사생활 권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네요. 사생활 권리는요, among other things, 무엇보다도 무엇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고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정보입니다. 뭐라고? 보호받거나 아니면 드러내지 않아야 할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다시 사생활 권리. 우리 사생활 권리는 무슨 권리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자,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 맞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아야 할 개인적인 것에 관한 권리? 맞습니다. 그러한 정보에 관한 권리가 사생활 권리지요. 여기까지 내용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주어진 글에서 지금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권리의 2 종류가 나왔습니다. 잊힐 권리 나왔고요. 사생활 권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글에서는요, 이 사생활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잊힐 권리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차례 아닌가? 이 정도 추측하고 가면은 참 좋겠지요. 자, 이제 ABC의 앞 단락만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뭐가 더 적절한지, 뭐가 첫 번째 순서에 나오면 안 되겠는지 그 소거법의 형태로 한번 답에 접근을 해볼게요. 자, A단락 갑니다. One motivation for such a right. 자, such a right. 그러한 권리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러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생활 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잊힐 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미안해요.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잊힐 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생활 권리인지 잊힐 권리인지 둘 중에 뭐인지는 더 읽어봐야 알 것 같고요. 자, 여기 앞에 나온 moti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이유. motivation은 이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ason이란 단어랑 똑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권리에 대한 이유는요, 우리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허락하는 거예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개인들이 to 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move on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거. 즉,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게끔 허락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하지 않게 허락해 주는 겁니까? 정의되지 않도록요. A specific event or period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있었던 특정 사건이나 시기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요. 자, 뒷부분을 봤더니요, 이거를 읽고도 이게 사생활 권리인지 잊힐 권리인지 아직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으나 일단 근거 잡으면 뭐라고요? A단락이 올 수 있는 조건은요, 일단 그러한 권리가 사생활 권리인지 잊힐 권리인지를 알아야겠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럼 A단락은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아닌 것 같고요. B단락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그 잊힐 권리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으로 can be applied.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떤 정보죠? Has been in the public domain. 어떤 공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정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어진 글에서는 사생활 권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B단락에서 대조를 시킵니다. 대조를 시키고요. 사생활 권리와는 대조적으로 잊힐 권리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어 라는 흐름 괜찮습니다. 그렇죠? B단락 뭐라고요? 지금 대조를 시키면서
이제 이 이칠 권리에 대해서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B단락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C단락 가봅니다. 자, despite, 뭐뭇에도 불구하고 란 뜻이지요. 이러한 이유입니다. suppor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자, 잠깐. 지금 잊힐 권리를 지지하는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라고 합니다. 일단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이유의 내용이 언급이 되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까 이유가 어디에 나왔게요? A단락의 one motiv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A단락이 나오고 C단락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이유가 뭐를 지지하는 이유라고요?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힐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라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A단락에 나왔었던 그러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잊힐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순서? 잡히죠. 지금 순서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자, A단락에서의 권리가 잊힐 권리였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글 다음에는 B단락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대조시켜서 잊힐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자, 그 권리를 서치 권리로 받아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C단락에서 그 이유라고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 잡으면 B, A, C, B, A, C의 순서로 잡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완전 간단하죠? 지금 근거만으로 접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맞는지 내용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지금 B단락이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자, 잊힐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고요. 그 사생활 권리에서의 정보와는 대조적으로 공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그러한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요, 잊힐 권리는요,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어떤 권리? 개인의 권리인데 뭐 하지 않을 권리니까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떤 삶의 특정 시기에 있었던 그 특정 시기의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의되지 않도록 해준다고요. 자, 잠깐. 지금 특정 시기의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의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어디? A단락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추측한 순서가 맞나 봅니다. 자, B단락의 뒷부분 내용 이어서 A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한 권리, 어떤 권리? 잊힐 권리입니다. 자, 잊힐 권리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즉 한 개인을 갖다가 왜 영원히 어떤 사건으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개인이 뭐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 정의되지 않도록 삶의 특정 사건이나 시기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B단락의 마지막 부분이랑 같은 얘기하죠. 자, 그리고 뒤에를 봤더니요. For example, 예시 나옵니다. 무엇의 예시? 이 내용의 예시가 나오겠지요. 그럼 우리 시험장에서는 예시를 막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고 바로 C단락으로 가서 내가 찾은 순서가 맞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해석만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몇몇 나라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어요. 얘가 내용상의 주어입니다. 자, 심지어 과거에 범죄 유죄 판결, conviction, 유죄 판결이란 뜻이거든요. 과거에 범죄 유죄 판결조차도 결국에는 be spent, 소모되어야 한다고요.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대요. 적절한 예시 맞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제 C단락으로 가서요. 그 이유를 받아줍니다. 자, 지금 우리 잊힐 권리를 갖다가 계속 뭐하고 있었죠?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었어요. 개인이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죠 라고 하면서 옹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잊힐 권리를 옹호하는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 권리입니다. 잊힐 권리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come into conflict, 충돌합니다. 다른 권리랑 충돌하는 경우도 있대요. 충돌하는 경우도 있구나. 자, 예를 들어서 충돌하는 예시가 나오겠지요.
공식적인 예외가 때때로 만들어집니다. For security or public health reasons. 그러니까 안보라든지 아니면 공공보건의 이유로는 이 잊힐 권리를 이렇게까지 보장은 안 한다. 그때는 예외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괜찮지요? 지금 근거를 바탕으로 답에 접근을 했습니다. 근거 바탕으로 접근했고요. 자, 답 찾으면 몇 번으로 찾았다고요? 우리 B, A, C니까 2번으로 골라줬습니다. 2번. 확인해주고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37번 갑니다. 자 37번은요. 선생님이 감히 추측하건대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고2 때까지 본 문제 중에 이 순서 문제 중에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많이 어려웠을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고요. 그 순서가 되어야만 하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자, 근거 찾으러 바로 가볼게요. 자, 경제학자에게는 경제학자 어떤 경제학자? 성공한 경제학자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figure out, 알아내는 데 있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뭐를 알아냈지?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 어떤 개인의 선호도 구조를 갖다가 알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지금 짝대기 길게 나왔는데요. 이해한대. 이해하는 건 알아내는 거랑 같은 거니까 결국 같은 얘기하겠죠. 즉, 요 안에 담긴 내용은요. 개인의 선호도 구조와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이렇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뭐를 이해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요? 자, whether, 뭐인지를 이해를 한 거지요. 자, 얻어지는 만족감입니다. 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이 더 크다라는 거죠. That of another,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서 오는 그 만족감보다 더 큰지 안 큰지를 이해하는 데 성공을 했다. 얘들아, 한 제품을 구매하는데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더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건 개인의 선호도 구조입니다. 그치? 나는 사탕 살 때보다 초콜릿 사는 게 더 좋아. 그게 개인의 선호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같은 얘기, 아이고 과감하게 날려버립시다. 자, 어쨌든요. 이런 개인의 선호도 구조를 이해하는 데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얘가 주절입니다. 자,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하냐면 changes in underlying likes and dislikes. underlying이라고 하면 기저에 있는, 아래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이란 뜻이고요. likes and dislike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불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 근본적인 호불호의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얘가 주절의 동사죠. 자, 보통 매우 problematic, 어떻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뭐야. 자, 지금 경제학자한테 있어서 행동을 설명하는데 이 호불호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건 문제가 많아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어진 글이 끝났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지금 경제학자의 얘기를 하면서요. 자, 경제학자한테 있어서 행동을 설명할 때 호불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는 잡았어요. 근데 이 ABC의 순서를 잡는 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ABC의 순서 근거 찾으러 갈게요. 자, 일단 순서 먼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쌤이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보세요. 자, A 봤더니요. When income rises, for example, 예시 나옵니다. A의 예시. 자, 그리고 B를 봤더니요. To argue for instance, 얘도 예시. 자, 그러면 A랑 B 중에 뭐가 더 첫 번째인가를 알려면 우리 두 예시 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두 예시 간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 C단락 봤더니요. In economics, 경제학에서 그러한 주장은 뭐에 대한 출생률에 대한 그러한 주장은 이라고 해서 지금 그러한 주장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A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인지 B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인지 그것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A, B 예시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A단락으로 갈게요. 자, A단락 갔더니요. 예시인데요. 뭐 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요 더 원합니다. children, 아이들을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무슨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소득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A달락 뭐 하고 있다고요? 예시는 예시인데요. 이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을 소득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그럼 B단락은 무슨 예시인지 한번 볼게요. 자, B단락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 baby boom and the baby bust라고 하는 건 출생률의 증가와 출생률의 급락이니까 어쨌든 얘도 출생률에 관한 주장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갖다가요. result from 뒤에는 원인 나오죠.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The public's inherent taste for children. 자, 뭐라고요?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라고요. 다시,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의 증가와 감소를 원인으로 해서 출생률이 변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니까요. 자,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라고 하는 건 뭐죠?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글에서 봤었던 호불호입니다. 즉, B단락의 예시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출생률의 증가와 감소의 이유를 갖다가 개인의 호, 불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B단락의 예시는 뭐라고요? 자, 똑같이 출산율에 대해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소득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호불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C단락을 봤더니요. 자, C단락 봤더니요. 경제학에서 그러한 주장이라고 하는 거, 출생률에 관한 그러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출생률에 관한 주장을 갖다가요. A에서도 했고 B에서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주장은요. would be equivalent to, be equivalent to라고 하면 뭐뭐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A rise and fall in mortality, 그 사망률의 증가와 감소를 갖다가 be attributed to라고 하면 마찬가지 뒤에 원인 나오죠.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랑 같습니까? An increase and the inherent desire change for that. 자, 잠깐. 자, 지금 그 원인을 또 어디서 찾는 거랑 똑같다고요? 내재적인 욕구 변화에서 찾는 거랑 똑같답니다. 자, 내재적인 욕구 변화는 소득의 관점입니까? 호불호의 관점입니까? 호불호죠. 당연히 호불호죠. 그러니까 지금 C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주장은 호불호의 관점에서 사망률을 분석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그러한 주장은요. 호불호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B 다음에 C가 와야 되는 거예요. B 다음에 C가 와야 되는 거고요. C단락의 뒷부분을 봤더니 무슨 얘기 시작합니까? Changes in income and prices라고 해서 소득과 물가의 변화, 소득의 얘기를 갖다가 C단락의 뒷부분에서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소득 얘기해 주니까요. 자, 이 소득 잡아서 A단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겠네. 그러니까 순서는 B, C, A의 순서가 되는 거구나. 순서 잡았습니다. 근거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순서 잡았고요. 이제 내용만 다시 한번 간단히 무슨 내용이었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자, B단락이 첫 번째 순서였지요. 자,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출생률의 증가와 출생률의 급락이라고 하는 것이 resulted from, 그 원인이 무엇이다? 증가와 감소가 원인이다. 무엇의 증가와 감소입니까?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 아이들에 대한 기호니까요. 요거 호불호였죠. 즉 아이들에 대한 호불호가 출생률을 결정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자, rather than 나오면 not으로 바꿔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뭐가 아니라 a change in relative prices against the background of stable preferences. 자, 이것도 해석 참 어려운데요. 사실 컴마고요. not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해석만 갖고 갈게요. 자, 뭐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상대적 비용의 변화인데요. 뭐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선호도요. 그러니까 개인의 호불호는 변동이 없어. 안정적인데 지금 뭐가 변화하는 거? 상대적 비용이 변화하는 거. 그것 때문에 출생률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야. 이런 분석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상대적 비용은 뭐 아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게 아니라 호불호의 관점에서 출생률에 대해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to 부정사고 주어고요. 얘가 동사입니다. places가 동사예요. 자, places 둡니다. 사회과학자를 갖다가요. in an unsound position, unsound, 불안정한 입지에 두게 됩니다. 즉, 그 사회과학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야, 출생률은 아이에 대한 호불호 때문이야 라고 하면 사회과학자가 난처해지겠죠. 그렇죠? 자, 지금 이러한 주장을 C단락에서 봤습니다. 자, 경제학에서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하는 거, 출생률에 관한 주장은 지금 호불호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거. 자, 그러한 주장은요, be equivalent to, 동등한 것이 될 겁니다. 말하는 거, 뭐라고 말하는 거? A rise in foreign mortality, 사망률의 증가와 감소라고 하는 것이 be attributed to라고 하면 주어 자리의 결과, to 이하의 원인이 나와서 이 원인으로 기인하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원인을 뭐라고 보는 거랑 똑같다고요. 증가입니다. Inherent desire change for death. 죽음을 위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내재적인 욕구 변화의 증가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랑 똑같대. 자, 근데 이 사망률을 갖다가 죽음에 대한 내재적인 욕구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가고 감소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건 누가 들어도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경제학자한테는 호불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참 헛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경제학자한테는요, 이 소득과 물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rather than changes in taste, 기호, 취향, 호불호죠. 즉 호불호의 변화가 아니라 소득과 물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affect birth rate, 출생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소득의 변화가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A단락으로 가면 되는 거겠군요. 오케이, A단락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다시 가서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를 원합니다. 자, 괄호 안의 내용은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니면 너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요. 아이한테서 오는 더 많은 만족감을 원하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자, even if 좀 뭐일지라도요. 그들의 내재적인 욕구, 즉 아이에 대한 호불호가 stay the same, 똑같이 유지가 돼요. 즉 호불호는 변화가 없고요. 이 소득의 변화가 출생률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A단락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네요. 자, 그럼 근거 잡아서 우리 답 찾아줬더니 몇 번으로 잡는다고요? B, C, A니까 3번, 그렇죠? 3번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어려운 순서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아직 뒤에 문장 삽입도 남았고요. 요약문도 남았고요. 장문도 남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5부 강의도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라고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